맞은 사람은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부자란 말이고. 눈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네. 이건 뭔가 안 맞네. 자나깨나 연습만이 살 길이네. 요즘 골프 인구가 참 많이 늘었죠. 그렇죠. 준호야. 요즘 뭐하노? 내 요즘 골프 배운다, 이가. 골프? 공은 내가 좀 치지. 야, 어떻게 하면 느는데? 비결 좀 가르쳐주라. 골프야 뭐 연습 또 연습이지. 야,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골프 입장이랑 같이 갈래? 좋지? 그래. 아이고야, 니 요즘 말로 진짜 걸림이네, 걸림이. 나는 왜 이리 실력이 안 느노? 내 치는 거 한번 봐라. 우와, 이 진짜 장난 아니네.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야, 봐봐. 자, 그럼 잡아봐. 자, 그래서 싹 올라오면서, 야, 코킹. 저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저렇게 배워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 골프 선수죠. 쫙 해가지고. 나는 왜 이리 실력이 안 느노? 자, 처음엔 다 그렇지. 그 연습장에서는 잘 안 맞아도 그 필드 나가면 실력이 쭉쭉 는다. 진짜? 우리 같이 필드 안 나갈까? 에이, 이 실력으로 가도 되겠나?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한용이 머리는 내가 올려줄게. 그래, 가보자. 자, 연습부터 하고 한번 더 쳐봐라. 정말 좋은 친구네요. 이야. 내가 뭐랬노? 필드 나오면 실력이 쭉쭉 는다 했지? 야, 그렇네. 9월까지는 엄청 잘하셨어요. 이 친구 오늘 필드 처음이다. 정말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준호가 다 잘 가르쳐준 덕분입니다. 오늘은 진짜 잘하고 있다. 10번 홀에서도 화이팅! 화이팅! 자. 공이 저리로 가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골프 잘 치시는 분이니까 알아서 피하시겠지. 정말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괜찮아? 어쩌나 이거. 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이가? 야, 괜찮나? 준호야. 야, 준호야. 야. 크게 다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제 눈은 어떻습니까? 이준호 씨, 안타깝지만 실명될 것 같습니다. 실명이라고요? 미안하다구만. 하지 말고 치료비나 물어주라. 그날 이후 한용이는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한용이에게는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실명까지 하게 됐는데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골프공에 맞아서 실명까지 됐지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골프 고수 이준호 씨와 골프 초보 정한용 씨는 친구 사이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정한용 씨는 이준호 씨에게 골프를 배우게 됐지만 실력이 좀처럼 늘지는 않았습니다. 골프장 필드에 나가면 실력이 오를 것이라는 이준호 씨의 반복된 얘기에 정한용 씨는 함께 라운딩을 나갑니다. 첫 라운딩에서 정한용 씨는 준호 씨 말대로 일취월장한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10번 홀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초보인 정한용 씨가 7번 아이언으로 세컨샷을 하는데 그 공이 잘못 맞아 10m 앞에 있던 이준호 씨의 눈을 맞춰 실명이 되게 된 거죠. 골프장 경기 보조원은 준호 씨가 골프 고수니까 알아서 피하겠지 하면서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후 준호 씨는 정한용 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수소문을 해봤지만 들려온 소식은 정한용 씨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씁쓸한 얘기뿐이었습니다. 네, 요즘 정말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서 지금 이 사건 유심히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 골프장 사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귀를 쫑긋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드라마를 보면 이준호 씨는 친구 정한용 씨가 친 골프공에 맞아서 이제 다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한용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정한용 씨의 과실로 인해서 이준호 씨가 눈을 실명하게 된 상황이죠. 따라서 당연히 이준호 씨는 정한용 씨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한용 씨가 지금 자력이,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는 점이죠. 네. 그러면 정한용 씨에게 소송을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도 손해배상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한용 씨에게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지금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면 이영민 변호사님이 여기 왜 나오신 거죠?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 사무장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정한용 씨한테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겠지만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 드라마를 보면 골프 경기를 도와주는 경기 보조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캐디라고 하죠. 네. 예. 이분이 옆에 계셨어요. 그 공을 칠 때 가까운 앞쪽에 사람이 있으면 위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하라고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제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캐디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 캐디분이 소속된 골프장의 운영사와 그 골프장과 배상 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운동을 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캐디분에게 좀 과실 여부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이런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경기보조원의 과실을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경기보조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보통 경기보조원의 사용자인 골프장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게 됩니다. 법에서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경기보조원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골프장은 사용자 책임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캐디 분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궁금한 게 네. 골프장 말고 경기 보조원의 그 부주의로 뭐 과실이 인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경기보조원은 경기를 보조하며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경기보조원은 위험이 감지되는 상황이라든지 공을 칠 때 볼 칩니다. 이렇게 크게 외쳐서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사연 속의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사건처럼 실명까지 이르는 중한 장애를 입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직접 가해자인 정한용 씨, 그리고 경기 보조자 캐디, 골프장 운영자,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을 체결한 보험사 4곳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요. 피고가 너무 많아지면은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 그중 일부는 재산이 없는 등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피고로 정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증언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환용 씨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될 것 같고요. 경기 보조자인 캐디의 과실 입증에 좀 주력을 해서 골프장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인정이 되면 그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로 정해질까의 문제이지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상태인데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년에 판결이 난 사건인데요. 골프장에서 동반자 중 한 명이 골프 스윙을 했는데 그 골프공이 10m 대각선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안에 맞아서 그 왼쪽 눈이 실명된 사건에서 골프장과 그 보험회사에 약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고려해서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을 했고 치료비, 일실수입, 보조구, 위자료 등의 항목을 종합해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뭐 1억 5천만 원이면 금액적으로는 적지는 않은데 문제는 골프장 책임이 50%로 제한됐다는 게 좀 씁쓸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물론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대구지방법원의 판례도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약 5,6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캐디분이 다친 사건인데요. 네. 골프장 티박스 부근에서 동반자 3명과 티샷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위에 캐디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드라이버 골프채로 연습 스윙을 하다가 네. 드라이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인 캐디의 오른쪽 눈 부위를 충격해서 오른쪽 눈이 실명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똑같은 실명 사건인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예,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이제 일실수입을 정할 때 그 피해자의 나이, 그 피해자의 월 소득 등의 여러 요소들이 있고 또 손해배상에서는 또 과실 비율도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네. 이 양 사건에서 이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났던 이유는 월 소득의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났던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캐디의 월 소득을 200만 원 미만으로 산정을 해서 이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차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소득의 차이도 그렇고 또 이게 또 감정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신체 감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장애가 남는 사건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체 감정 과목으로 그 과목을 정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는 안과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선택적으로 성형외과의 감정을 같이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네. 골프 사고로 실명이 됐을 때 완전히 실명이 된 것이라면은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감정이 되는 편인데요. 그런데 감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완전한 실명 상태가 아니라 사고 이후에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향후 수술에 따라서 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큰 경우입니다. 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했다면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 회복이 완료된 이후에 경우에 따라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번 감정을 하는 경우도 생기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아까 골프장 책임 보험사에도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당연히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골프장에서는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대부분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놓는 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잖아요. 네. 피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많은 배상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보험사 측에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세운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조건에 대한 쌍방의 합의만 있다면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여러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실명과 같은 사고는 보통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근데 상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형사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 아, 사무장님이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리합니다. 예, 정말 예리하십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소를 할 경우 이 사건에서 직접 공을 친 정한용 씨에게는 과실치상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한용 씨만큼은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캐디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골프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통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골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요즘 한창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요. 연습장에서 저 자신이나 주변 분들이 스윙을 하다가 공을 빗맞출 때는 정말 놀라기도 하고요.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가히 국민 스포츠라고 불릴 만큼 최근 들어 골프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골프와 관련된 안전사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서 다치는 경우고요. 네. 가까이 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휘두르는 골프채에 맞아서 다치기도 합니다. 정말 희귀한 케이스지만 비가 오는 날씨에 골프를 치다가 낙뢰를 맞아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골프장 내에 있는 인공 연못이죠. 워터 해저드에 빠져서 사망한 경우, 아이고.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 등 정말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골프 못 칠 것 같습니다. 아, 예. 굉장히 위험한 곳이네요. 예, 안전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준호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정말 큰 사고인데요. 이준호 씨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고요. 골프장 그리고 골프장과 배상 책임 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셔서 충분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